지난 11월 17일 수업 중에서 파트 3 부분이 저번에 용량 문제로 인해서 8분 이후로부터 지금 녹음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거 지금 어디서 끊겼었냐면은 원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정의에서 소리가 안 나오게 됐는데, 원자를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원자라고 하는 거는 어원 자체는 영어로 하면 아톰이라고 해가지고 몇 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쪼개다라고 하는 텀의 어원에 not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더해져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쪼갤 수 없는 입자가 원래 정의였지만, 지금은 이 정의가 통용되지 않다고 그랬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자라고 하는 게 근대 과학에 들어서가지고 여러 가지 측정 기술이나 분석 기술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원자라고 하는 게 일단은 원자 핵과 가장 처음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밝혀지게 되었고, 이제 이 과정에서 중요하지는 않지만 전자를 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을 하게 되고, 원자핵을 러더퍼드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 하이탑 원자와 분자하다는 뒷부분에 원자 모형의 변천에 잘 적혀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실은 여기까지만 배울 거야. 여기까지만 배우는 내용이 사실 화학에서는 대학교를 가더라도 원자핵에서 뭐 양성자랑 중성자까지 들어가기도 하긴 하나 우리가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조금 더 물리를 다룰 때나 좀 입자 물리학 이런 걸 다룰 때 사용이 될 건데, 나중 가게 되면은 원자 핵 자체도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 원자 핵 자체가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눠지게 되고, 이름까지는 사실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양성자라고 하는 거는 골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하게 되었고, 중성자는 체드윅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다른 과학자들도 있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4명의 과학자들은 하나하나의 발견에 있어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큼직큼직한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원자라고 하는 게 원자핵과 전자가 발견됨으로써 우리는 처음의 정의, 또 우리가 그 정의 자체를 발레를 찾은 거고, 돌턴의 원자설 자체도 발레를 찾아가지고 이제 현대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되었지. 그러면 우리가 원자를 얘기함에 있어서 하이탑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겠지만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줘야 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뉴트럴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원자라고 하는 걸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될 거야. 그리고 원자를 한번 잘 살펴보게 되면 이런 과학자들이 어떤 걸 알게 되었냐면은, 일단 이거는 형광펜을 쳐두고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예시를 들자면 잠실 야구장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잠실 야구장에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있을 수 있겠지. 이 크기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비유를 했을 때 이 개미 한 마리에 해당하는 것은 원자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잠실 야구장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원자핵 전체 이제 크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있는 엄청나게 광활한 그런 공간들이 있을 건데, 이 공간들은 전부 뭐 정확히 우리가 표시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퍼센트가 빈 공간이다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이게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되니까 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자가 차지하게 될 건데, 우리는 그걸 이제 전자가 궤도 모형을 돈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전자들이 뭐 있을 거야. 몇 개가 있을 거야. 이제 전자들이 도는 이 전체의 크기를 우리는 원자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떤 공간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공간.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핵이 차지한다 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원자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이야. 원자핵. 그러니까 이게 최소,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은 전자 한 개의 질량의 최소 2000배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kg하고 1kg가 있다면 뭐 2000kg짜리의 물체가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하지 1kg짜리의 물체가 몇 개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 왜냐면 그거는 최소 2000배가 넘어야 되고, 뭐 몇만 배, 어떤 경우는 어떤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보다 그 원자핵이 몇만 배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 무슨 얘기냐 이게 즉 전자 원자에서 전자의 무게는 무시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원자 모형을 한번 그려보고 원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원자 모형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에서의 원자 모형은 사실은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화원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기 전까지는 보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야기했던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야기를 할 거야. 그치? 이 원자 모형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앞으로의 개념들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2학년 중간고사 때까지는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정답으로 알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의 특징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했듯이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밑바닥에 갖고 가야 할 명제인 것이고,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껍질에서 궤도를 갖고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빙빙 도는 거야. 빙빙 도는데 이게 뭐 떨어지거나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 궤도를 갖고 원운동을 하더라. 이 전자 껍질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2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최대 8개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채워진다 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지금 하이탑 2학년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고 아예 궤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안 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 궤도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주기율표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지고, 앞으로 조금 개념들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해보다는 암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이탑 내용에는 없지만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것도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현대까지 통용되고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언제까지 참이냐? 1번부터 20번까지에 있는 원소들에 한해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게 21번부터 뭐 점점 가게 되면은 맞지 않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원자 모형을 설명하게 되는데, 지금 중학교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대다수가 20번까지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의 원소들을 그려볼 건데, 수소를 그려볼 수 있을 거고, 그치? 헬륨을 그려볼 수 있을 거고, 자, 옆에 있는 번호는 원자 번호가 아니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번호입니다. 리튬을 그려볼 수 있을 거고, 나트륨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탄소를 그려볼 수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수소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 1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밑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는 원자 핵의 핵 전하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수소가 1번이기 때문에 얘는 원자 핵이 1번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헬륨 같은 경우는 2번이 될 거고, 리튬은
3번이 되겠죠. 그리고 탄소는 6번이 되겠지. 나트륨은 1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원자 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원자핵의 핵전화로 그려줄 수가 있고, 이 원자핵의 핵전화가 결정이 되면 우리는 중성 원자의 전자 수가 결정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수소라고 하는 경우는 1 플러스 1이 지금 핵전화이기 때문에 전자가 한 개 존재하겠지. 이거를 우리는 첫 번째 껍질에 하나를 그려주면 지금 플러스처럼 보이지만 전자입니다. 이렇게 전자 하나를 그려주게 되면 우리는 정기적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중성이 될 거고 원자 모형을 그렸다고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헬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전자가 2개 필요하단 말이야. 전자는 무조건 전자 한 개가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자 한 개당 전자가 2개 있는데 첫 번째 하나, 둘,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모두 수용 가능해지겠지. 그치? 이제 리튬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전자가 3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하게 되면 더 이상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우리 하이탑에는 이 첫 번째 껍질에 모든 전자를 다 채워넣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좀 잘못된 이전 보호보다 이전 수준의 원자 모형을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한 개가 더 채워지겠지. 그래서 총 전자가 3개 채워지게 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가지고 0이 될 거고, 그럼 이제 카본에 들어가게 되면 탄소에서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가 채워져서 얘는 그치 총 6개가 채워지면 플러스 6 마이너스 6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지. 그치? 그다음에 나트륨 넘어가게 돼서 나트륨은 원자 보드가 11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11개가 필요한데, 맨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하게 되면 사실 한 개를 더 넣어야 되는데, 두 번째 껍질에도 맥스 최대 전자수가 채워졌기 때문에 마지막 전자 껍질에 한 개가 더 채워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자 껍질을 그릴 수가, 원자 모형을 그릴 수가 있겠지. 네, 여기서 또 얘기할 게 있는데, 여기서 전자 껍질들이 왜 하필 2개, 8개, 8개가 채워지냐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나중에 양자역학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채워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안정한 상태가 되더라.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알아둬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2개, 8개, 8개가 있는데 사실 2개는 좀 예외라고 치는 거야. 뭐 3개 중에 1개를 예외로 치면은 나머지는 2개가, 8개짜리가 이제 2개가 있을 건데, 그치? 8개에 해당하는 그리스 수가 옥타인데, 얘를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껍질이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해지더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치? 왜냐면은 그 문어 같은 경우도 다리가 8개니까 옥토퍼스라고 하듯이. 자, 그리고 또 얘기해줘야 될 점은 자, 지금 세로줄로 수, 리튬, 나트륨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요 놈들은 지구일표에서 1쪽이지. 그치? 1쪽은 어떤 게 있냐면 알칼리 금속으로서 물에 넣으면 염기성이 되고 격렬한 반응을 하더라 등등 이제 비슷한 성질들을 갖게 되는데, 그 비슷한 성질을 갖는 이유가 이제 패밀리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바깥 껍질 전자, 즉 이제 이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최외곽 전자라고 할 겁니다. 최외곽 전자. 최외곽 전자, 원자과 전자. 원자과. 그래. 상관없긴 한데 최외곽 전자고. 이 중에서도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하거든.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 최외곽 전자가 의 개수가 같으면 비슷한 성질을 지닌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주기율표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놈들이 2개, 8개, 8개로 전자 배치를 했는데 이놈들의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같다 보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지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것은 원자의 표기, 표시내지 뭐 표기라고 합시다. 이놈을 우리가 어떻게 써낼 것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의의 미지의 x라고 하는 원자가 있다고 했을 때 위아래에 숫자가 있을 거거든. 주기율표 같은 걸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건데, 우리가 이 원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 가운데 있는 x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것이냐? 원소 기호가 되겠죠. 그리고 한번 해보자. x라고 하는 게 그러면 C야. C. 탄소지. 탄소는 주기율표에서 몇 번이냐면 6번이야. 그치?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A가 아토믹 넘버의 줄임말이거든. 그러면 이놈은 이제 원자 번호가 될 건데, 이게 우리가 위에서 원자를 그렸을 때, 보호의 원자 모형을 그렸을 때 알 수 있었던 내용은 뭐가 있냐면 원자 핵의 전하량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알 수 있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놈은 중성, 사실 원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중성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성 원자의 전자수 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면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양성자라고 하는 건 전하가 플러스 1이라는 전하를 갖고 있을 거고, 중성자는 0이라는 전하를 갖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핵은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중성자는 전하가 없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서로 붙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리튬으로 가면은 양성자가 3개가 필요하겠죠. 네, 플러스 전하끼리 있게 되면은 서로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기적인 반발력을 중성자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풀처럼 만류인력으로 붙여줄 수가 있어. 그치? 그래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있어야지만이 핵이 안정하게 구성이 되더라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거는 양성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놈은 양성자의 개수라고도 봐도 됩니다.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Z라고 하는 게 있어. Z라고 하는 건 자, 이놈의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놈을 질량수라고 하는 질량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래 이렇게 생각하겠다. 질량을 개수를 세 가지고 나타낸 거야. 그렇지? 수를 가지고 질량을 나타낸 거야. 예를 들어서 정확한 막 질량을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A라는 상자가 있고 B라는 상자가 있어. 근데 여기에는 뭐 엘리베이터라고 합시다. 엘리베이터. 근데 막 거기 보면 뭐 600kg 이상은 못한다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몸무게를 다 따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람 한 명이 뭐 60kg라고 한다면 10명 이상 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치? 그럼 일단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람 하나하나의 질량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한 명이 타고 B에는 3명이 타고 그 어떤 그치?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A에는 3명이 타고 있다고 하자. 그럼 대략적으로 이 명수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질량이 약 3배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개수를 통해서 질량을 세는 거야. 이게 왜 가능하냐면 원자라고 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성자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또 나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우리가 질량을 생각을 했을 때 질량에 대해서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자의 질량은 1이라고 해볼게. 그럼 양성자는 약 1999라고 생각하면 중성자가 2000이야. 그러니까 양성자랑 중성자는 거의 차이가 없고 전자는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전체 질량을 무시한다 그랬었지. 그럼 우리는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일일이 잴 필요 없이 그냥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만 세면 알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야. 또한 이제 이 빨간색의 식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 여기로부터 우리는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게 되면 중성자의 개수를 한글로 쓰자. 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게 되면 우리는 중성자 수를 알 수가 있다라고 요 정의에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요놈 같은 경우도 양성자 여기 이제 아래 거 읽으면 되지. 6개 그치. 질량수가 12니까 이 12 빼기 6을 하게 되면 중성자 수는 6개가 되더라. 그치.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더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동위원소 그러니까 돌톤의 원자설에서 몇 번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였나? 같은 원소는 그 크기와 질량이 같고 다른 원소는
그 크기와 질량이 다르다라고 했던 내용에서 이제 그게 틀리다 그랬었고, 발레가 동위 원소라고 해가지고 같은 원소지만 그 크기와 질량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어떤 경우냐? 질량수가 잠깐만. 원자 번호가 같아. 화학적 성질이 같지만, 같은 원소지만 질량 수가 달라. 물리적 성질이 다른 원소를 우리가 동위 원소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게, 자,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원자핵의 전화량이고, 여기서는 뭐 양성자수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질량수는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인데 양성자수와 같으니까 중성자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자, 우리는 질량수가 12인 탄소와 13인 탄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요놈 같은 경우는 양성자는 6개고 중성자는 6개고 전자도 6개겠지, 그치? 이 경우는. 근데 여기는 이제 질량수가 13이니까 질량수가 12구나. 12구나. 그치? 오른쪽은 질량수가 13이고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7개, 전자가 6개가 되니까 지금 중성자 개수가 달라지게 되거든. 그럼 여기서 탄소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지만 중성자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물리적 성질인 질량, 뭐 끓는 점, 어는 점, 뭐 이런 물리적 성질이 달라지게 되거든. 크기나. 그래서 이제 이런 원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지. 근데 자연계에서 이걸 잘 못 찾았던 이유가 대부분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있고,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자연계에서 매우 이제 희미하게 굉장히 작게 존재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처음 빅뱅 시점이나, 그렇지? 예전에는 개수가 많을 수 있는데 추진선 폭발이나 뭐 다른 핵 반응에 의해서, 근데 점점 안정한 물질로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더라. 그럼 여기서 이 붕괴되는 게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데, 굉장히 길어. 몇백만 년, 때론 몇천만 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화석에 묻힌 연도라던가,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고고학 유적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조금 더 방사능을 많이 갖고 있는 높은 원자 번호의 물질을 갖고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 뭐 핵폭탄이나 이제 핵분열이나 핵융합 과정에서 인체에 상당히 해로워질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위 원소의 개념까지 알아봤고, 여기 위에 원자 모형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시험을 치를 거니까 한번 잘 이걸 보고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